포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7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87년 헌법 직선제 개헌 이후에 6공화국이 들어서서 13대 노태우 정부, 14대 김영삼 정부, 15대 김대중 정부의 주요 업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16대 이 시간에는 16대 노무현 정부, 17대 이명박 정부, MB 정권, 18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19대 문재인 정부 탄생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노무현, 바보라는 별명처럼 이렇게 굉장히 낮은 김영삼이 문민정부였다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타이틀로 정치를 했다라면 노무현은 권위주의 벗겠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직접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들을 내세울 때 참여정부라고 불렀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13대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요. 각각 정권마다 정부마다 자신들의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모토처럼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콧대 높은 권위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좀 없애겠다. 정치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편하게 하겠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죠.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본인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지 않고 좀 낮추겠다.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막 이런 이야기. 검사 옛날 같으면 정말 검사 나부랭이가 어찌 감히 권위적인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면 황제 같은 왕에게 막 이렇게 비꼬고 대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워서 그런 권위를 많이 내세우지 않았죠. 그리고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많은 권한 이런 걸 지방으로 지방 분권 정책을 펼칩니다. 권한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요 너무 서울하고 수도권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고 중앙기관이 다 몰려 있다. 이걸 지방으로 좀 보내자. 그래서 행정수도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죠.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그래서 세종시 이전 같은 걸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곳곳에 혁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으로 옮기겠다, 이전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4.3 특별법 해가지고 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4.3 사건 진상조사 했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사과를 하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 수반으로서 최초로 사과도 하고요. 이제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밝혀지고 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사 정리. 우리나라 과거사 중에 정리 안 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친일파죠. 그래서 이때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진상조사 해야죠. 어, 진상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억울하게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 고문당했던 사람들, 군대 의문사 이런 거 다 과거에 독재 정권 하에서 힘들었던 사람들 진실은 무엇이고 화해해야 될 거 아니냐. 진실 화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진상 규명 막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중에 많이 있기도 했고
얼마만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 재산 나중에 환수하려고 하는데 이 법도 막 나중에 뭐 누더기처럼 막 손봐버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과거사 정리를 추진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임기 거의 끝날 무렵에는 2007년도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1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하죠. 서해안에 그 꽃게잡이 이런 거 어장 이런 지역에서 공동으로 오로 행위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좀 안전을 위해서 서해안 쪽에 있었던 요 북한군 부대 더욱 좀 뒤로 밀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좀 추진된 게 있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죠.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때 CF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게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당시 사람들이 걸었던 기대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사장까지 했고 기업인으로서 서울시장까지 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이 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것, 부자 되게 해줄 것 같은 기대 심리. 그리고 이제 뉴타운 해가지고 막 재개발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막 설쳤던 뭐 그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정권이 10년 만에 다시 교체되죠.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DJ 5년, 노무현 5년 해서 10년이었는데 다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섬기는 정부. 이때부터는 무슨 참여정부니 국민의 정부 같은 캐치프레이즈나 모토는 없고요. 그냥 이명박 정부라고 부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 활기찬 시장 경제. 그래서 이때 또 많이 나왔던 게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쉽게 말해서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이때 많이 나왔던 게 그거였습니다. 어, 낙수 효과. 무슨 말이냐? 잔이 있습니다. 와인잔에 찰랑찰랑 있으면 여기에 계속 와인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넘치죠. 물이 떨어지는 거. 이걸 낙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기업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낙수 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활기차게 시장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규제는 다 풀겠다. 뭐 전봇대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걸 막 추진하는 척 합니다. 이런 걸 국정 지표로 삼았는데 결국 대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했던 결국 모두 다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 부자 되세요 했는데 자기만 부자 돼버리고 대기업만 부자 돼버리고 뭐 이런 거 오히려 국민들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러면서 갈등을 보이죠. 시민사회와 갈등을 보이면서 힘들었던 게 이명박 정부. 하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도 정권인 연장됩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뭐 좀 많이 분열돼 있었던 그걸 다시 합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이름도 뭔지 모르겠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국민의힘 전신에 이름들이 여러 개 막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하 이거 갑자기 헷갈리는데 신한국당 다음에 새누리당 으로 이렇게 이름도 다시 바꾸고 하면서 새롭게 일어나죠. 그래서 박근혜 중심으로 세력이 규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권 연장에 성공합니다. 창조 경제, 안정과 통합 된 그런 사회 만들겠다고 국정 지표를 세웠는데 안전을 내세웠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수백 명의 국민들이
온 국민이 보는 와중에 죽었죠. 구해내지 못했죠.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죠. 다시 말하려고 해도 슬프네요.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역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해서 똥볼을 차게 되죠.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건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역사 시간입니다만 지금도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핵심인데 한 가지 사실만 알아라. 세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역사 교사, 시민들, 많은 사람들의 반발 속에서 결국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거. 일본과 12월 28일 12.28 합의. 이게 뭐냐? 위안부 합의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 완전히 끝내겠다. 10억엔 일본으로부터 기금 지원 받아가지고 위로금 주고 끝내겠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거 나도 모르는 사과가 어딨느냐. 나도 모르는 합의가 어딨느냐.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반발을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이 박근혜냐 최순실이냐.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의 촛불 집회로 만들어진 여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죠.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물러나게 되니까 원래 2017년 12월 그 연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땡겨서 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17년 5월달. 그럼 이제 몇 대입니까? 19대 대통령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이게 대기업만 잘 사지 말고 소기업,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평화 번영의 한반도 이런 걸 국정 지표로 내세웠죠.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도 13분이네. 아니죠. 우리 그 뒤에 간단하게 남은 거 하나 더 해버려야죠. 이것만 하고 끝낼 수는 없고요. 넘어가자 임마. 어이구. 네. 원래 이렇게 73강은 이걸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아닌데 시민사회 72강 이걸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73강이 되는 거죠. 73강 아까 73강 좀 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여기까지 해버릴게요. 확대되는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겠죠. 4.19 혁명 말고 그 뒤로도 이제 87년부터 아까 살펴봤으니까 87년 6월 항쟁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부 과정에서 보면 시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해서 요구를 해왔죠.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도 있었고요. 4대강 반대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박근혜 정부 촛불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탄핵시켜버리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학생이지만이 아니죠. 학생이니까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민주시민이라면 참여 속에서 세상을 바꿀 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요. 이 내용 간단하니까 그냥 읽고 끝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운동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일상생활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일상생활 곳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만을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뭐 경제, 사회 문제, 복지 문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교육 문제, 문화 활동 이런 많은 제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에 있는 사회 문제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한다는 거죠. 뭐 참여연대, 막 이런 시민단체가 대표적인 게 참여연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고 별의별 시민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감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대표해서 우리가 모두 직접 민주주의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해서 우리의 대표를 보내놨더니 내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더욱더 활발히 조직돼서 지방자치단체도 감시하기도 하고 지역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끝. 일단 여러분들이 학생교사 맡은 단원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